이혼을 하게 되면 가족관계 등록부에 그 사실이 남게 됩니다. 이것은 당연하겠죠. 만약 이혼을 했는데 그것이 남지 않고 없어진다면 이혼을 하고 속칭 돌싱이 되었음에도 처녀 총각이라고 하고 다시 혼인을 하는 일이 비일비재할 것이니까요. 조금 다른 것이긴 하지만 등기부에도 소유자가 바뀌면 다 표시가 됩니다. 그것도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알아야 부동산을 살지, 즉 매수할지, 아니면 그 부동산에서 살지, 즉 임차할지, 그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지 등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의 가족관계 증명서는 임의로 떼어볼 수는 없고 등기부는 누구나 떼어볼 수 있어서 다른 점이 있지만 그것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개인정보이니까 아무나 뗄 수 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요. 등기부는 거래 안전을 위해서 누구나 뗄 수 있게 하는 것이고요. 전에 쇼츠에서 이혼은 그 기록이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게 된다고 설명드렸는데 만약에 혼인무효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기재는 가족관계 증명서에 남지 않게 되어서 혼인무효를 원하는 경우가 꽤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혼인무효는 쉽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사유가 있기는 하나 대표적인 것은 한 사람은 혼인의 의사가 없었는데 상대방이 임의로 혼인신고를 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를 너무 좋아해서 그 여자 몰래 그 여자의 신분증이나 인감증명서를 절취하거나 위조해서 혼인신고를 한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이런 행위는 형법상 범죄 행위가 될 것이고요. 물론 가사법상으로도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혼인관계를 이혼으로 해소할 것이 아니라 혼인무효 판결로 해소하고 그 혼인 사실, 혼인무효 사실도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지 않게 해야겠지요. 이혼은 부부 중 1인이 청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딸이 엄마가 아빠한테 너무 맞고 사는 것을 보고 엄마가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하더라도 딸이 원고가 되어서 엄마와 아빠를 피고로 하여 피고들의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러나 혼인무효는 이와 달리 자식을 포함한 사촌 이내의 친족이라면 소 제기가 가능합니다. 또한 혼인무효는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하였더라도 친족이 원고가 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남이 을려를 혼자 짝사랑하여 을려의 위조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혼인신고를 했고 을려가 갑자기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상정해 봐요. 이 경우 부부 중 일반이 사망했다는 이유로 혼인무효가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을려의 재산을 감남이 상속받게 되는 이상한 결과가 되거든요. 따라서 을려가 사망했더라도 그 부모가 감남을 상대로 혼인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어요. 종교적 이유로 면접 시험 일정 변경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해 불합격했던 수험생이 로스쿨을 상대로 최종 승소했어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을 통틀어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시험 일정 변경 요청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인 최초의 판결이라고 해요. 대법원은 소수자인 재림교 신자들이 종교적 신념으로 인해 부당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행정청의 헌법상 의무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라고 밝혔어요. 2020년에 원고 캅은 로스쿨 서류 전형에 합격한 후에 토요일 오전 면접에 응시할 것을 안내받았어요. 그런데 캅은 재림교 즉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교인이었어요. 재림교는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종교적 안식일로 정하고 있어요. 다음 쇼츠로 오세요. 전의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재림교는 따라서 안식일에 출근, 사업, 학교 활동 등 세속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시험 응시도 마찬가지예요. 캅은 로스쿨 측에 토요일 가장 마지막 순번으로 자신의 면접 순서를 변경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해가 진 뒤에는 면접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대학 측은 무작위로 면접 순서를 정한다는 모집 요강에 따라 이를 거부했고 결국 캅은 면접의 결시에 불합격 처리됐습니다. 당시 위 로스쿨의 면접은 토요일 오후 늦게까지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어요. 이후 캅은 위 로스쿨의 이의신청 거부가 위법하다며 입학 전형 이의신청 거부 처분 및 불합격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요. 1심은 원고 패소로 봤지만 2심은 불합격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어요.